네, 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죠. 여러 가지 어떤 생각, 그리고 뭐 전략을 세우고 제가 대응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거치는데, 시장이 저 개인적인 어떤 생각과 맞는 경우는 뭐 극히, 그죠? 좀 작은 것 같아요. 앞전까지도 계속, 그죠? 시장이 왜 이런지, 설명을 드리고, 대응을 하지 말자, 매매를 하지 말자. 그런 식이었죠. 물론 그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국한이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저의 생각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또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주식에 대한 미래를 맞추는 어떤 그런 게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식에 대한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무도 모른다. 미래니까. 그렇지만 모른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그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거죠. 주식은 단순한 취미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털렸을 경우는 많은 금전적인 어떤 손실을 갖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라는 것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분석이란 걸 해요. 그 분석에 기반을 해서 주식 투자라는 것을 하고, 근데 그 분석이 반드시 뭐 맞지는 않아요. 맞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욕심을 부릴 때 항상 고난이 오고 큰 손실을 보고 어떤 망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자르는 거,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은 물론 공부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이 인간의 욕심 한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최근까지도 장은 계속 그렇게 흘러가요. 가진 삼성전자 20만 원, 하이닉스 100만 원, 갈지 안 갈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미 다 팔았다 그랬죠. 이 정도는 어디야? 이게 어디야? 그러면서 팔았어요. 매도를 했는데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 두 개가 주도하고. 지금 코스피는 그죠?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장중에 이 두 종목이 시가총액 1위가 3%만 올라도 코스피는 한 100포인트 이상 오르게 돼요. 그 시가총액 비중치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 그죠? 100포인트 올랐다고 화려하게 어떤 장을 보지만 실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다 마이너스, 뭐 오르는 것도 없고 찔끔 오르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더 힘들어지고, 좋게 이야기하면 포모 현상, 나쁘게 이야기하면 욕심, 탐욕, 이런 게 발동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종목을 쫓아가는 것이고, 개인들은, 끝없는 이 탐욕, 욕심 때문에 어떤 일을 벌여요. 신용 미수를 막 때리기 시작하죠. 최근에는 보면요. 신용이 지금 한 26조 정도 되죠. 고객예탁금은 한 78조. 고객예탁금이 훅 늘어날 때는 대부분 주식을 사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모주, 그죠? 이런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때요? 롤러코스터. 그죠? 한번 오르면 100포인트, 떨어지면 100포인트, 뭐 150포인트, 뭐 쉽게 빠져버리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식은 잔잔하게 흘러가는 게 좀 어찌 보면 안정적인데 급등락을 하니까 죽어나는 건 뭐다? 신용친 개인들은
엄청나게 거지가 되고 있어요. 하루에, 그죠? 하루에 뭐 100억은 기본, 100억, 뭐 150억,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반대매매가 쏟아져요. 반대매매는 뭐죠? 한가로. 아, 땡 하면 한가 주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목 이유도 없이 막 급락해요. 장중에 이래 보면 이유도 없이 막 다다다다닥 막 하방 VI 걸리고 그래요.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나중에 보면 대부분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 속출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때요? 안 가르쳐 주죠. 왜? 전부 시시해요. 그런 말 하면 개인들이 각성을 해요. 와,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구나. 이렇게 하면 망할 수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증권가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왜? 증권사들 돈벌이 수단인데, 그죠? 신용미수로 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그 대금 받는 거예요. 돈놀이 하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거예요. 신용미수 공짜 아니죠. 엄청난 고율에, 어찌 보면 사채도 그런 사채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합법적으로 돈놀이 하는 거예요. 개인들은 그런 신용미수를 뭐 당연한 권리처럼 막 두드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매일같이 100억, 150억씩 깡통 계좌 속출 주고 나는 거예요. 아무도 거론 안 해요. 그죠? 그게 주식판이에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내 주식이 아무 이유 없이 막 폭락을 해요. 그죠? 매물이 매물을 불러요. 하락이 하락을 부르고. 그런 경우가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준다. 쭉 보고 있으면요. 아, 이게 급나구나. 이게 터지기 시작하구나. 이제 신용이 한계치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구나. 지금 신용이 한 26조 4천억. 고객의 납금 78조. 어떤 데는 그래요. 이 증권가 종사는 이런 데 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객의 납금 80조에 신용 26조면 뭐 적정치다. 문제없다. 그 정도는 뭐 당연한 거다. 그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죠? 땡땡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 제가 보는 관점은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아주 잘못됐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신용미수예요. 신용을 그렇다지고 미수는 뭐죠? 미수는 이틀 승부예요. 이틀. 오늘 미수 때리면 하루 이틀 후에 팔아야 돼요. 안 팔고 버티면 어때요? 그냥 한가 주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미수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하루에 미수가 거진 1조 거래가 넘어요. 1조가 넘어요. 그만큼 탐욕의 장이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라는 게 요동을 쳐요. 이상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죠. 가는 곳에 가는 거예요. 돈 낳고 돈 먹기. 최근에 공모주가 들어오면 계속 설명드리죠. 내일 공모주 하나 등록된다. 그러면 볼장 다 봤다. 수급이 말라버린다. 왜? 전업이고 뭐고 전부 거기 가서 단타놀이 하고 있죠. 뻔한 스토리인데 시초가가 제일 높아. 시초가가 제일 높고 개인, 그죠?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막 물량 다 퍼부어버려. 그러면 개인들 난타전 펼치다가 종가 되면 쫙 내려앉아 보고 하다 안 되니까 어때요? 스펙주. 스펙주 아무 의미 없댔죠. 스펙주 장중에 막 4,000원, 5,000원 가. 그럼 제가 그러죠. 이거 종가 뻔하다고 2,020원. 그러면 어떨 때는 2,005원, 어떨 때는 1,990원 이래 끝나요. 그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 다 돈을 잃어요. 왜 잃어요? 욕심 때문에. 그거는요, 투자도 뭐도 아니에요. 그냥 단타는요, 도박이에요, 도박. 그죠? 근데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그죠? 무슨 기법이나 되는 것처럼 부추기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수수료를 갖고 먹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한 번씩, 그죠? 이 차 타고 가면서 영상을 막 올려드려요. 그걸 시간만 나면, 뭐, 차를 타면 많은 영상을 찍어둬요. 찍어두고 제가 들어봐요. 왜?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거를 막 정신없이 이야기를 하고, 생각난 대로 막 떠들어요. 그러다 보면, 듣다 보면 어떤 영상은 너무 지저분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문자 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각조각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뭐 주변에 어떤 차, 뭐 빵빵 클렉션이나 소음,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좀 듣기가 안 좋고,
또, 그죠. 핸드폰으로 이래 막 얹어두고 하다 보니까, 좀, 그죠. 하다 보면 지젤로 꺼져 있어요. 아니면, 이 가다가 우당탕탕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공부예요, 공부, 일상. 누구한테 설명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이 맞는지, 틀렸는지, 그걸 복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틀려요. 대부분 틀려요. 아, 이래 될 것이다, 이래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틀려도, 어쩔 때는 그죠, 틀려도 올려드려요. 왜?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이 이랬는지,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부. 그죠? 내가 잡은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물론요, 제가 낚시하는 방법이 맞다, 무조건 맞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낚시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 그죠, 아주 작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훌륭한 어부는 아니에요. 근데 어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런 방법도 있더라, 이런 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주변에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맹신, 내용은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딱 그거, 종목만 찍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틀리면 죽으라고 욕을 해요. 그죠? 주변에도 이래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열심히 댓글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그죠? 구독을 잘 봤으면 그냥 좋아요 이런 거 한번 눌러줘요. 그리고 웬만하면 글을 잘 안 써요. 왜? 로그인 해가지고 어떤 댓글 다는 그 자체가 좀 귀찮은 것도 있죠. 또, 그죠? 그냥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하고 생각이 틀리면 그냥 좋아요만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네요. 내하고 안 맞으면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지. 근데 한 번씩 그죠? 이상한 사람들 있죠. 정신세계가. 열심히 댓글 달고 욕을, 그죠? 리얼하게 해두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뭘까요? 패배자. 그죠? 이런 건 잘못됐다 생각돼요. 한 번 보면 내하고 안 맞으면 안 보면 돼요. 선택권이 있는데. 강제로 보라는 것도 아닌데. 그죠? 시큰 보고 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들어올 돈도 달아나요. 평생 거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 좋은 거, 감사한 거는 기억도 못 해요. 항상 가지고 있는 10개보다는 부족한 1개를 원망하고 세상을 욕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온다. 징징거리는 사람들. 공부를 왜 합니까? 그죠?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책은 들고 있으면 뭐예요? 그죠? 실천을 못 하는데. 주식이란 것도 요즘 조금, 그죠? 상담 아닌 상담을 이래 하죠. 근데 사고자 하면 못 사게 해요. 왜? 제 입장에서는, 투기거든요, 투기. 그래서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얼마 간다더라. 실적이 좋다더라. 그래서 앞으로 지금이라도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제가 그죠? 여러 가지로 말려요. 말리다 안 되면, 그죠? 최근에는 대중의 광기, 이런 거. 아니면 유턴이 왜 쫄딱 망했는지. 그죠? 유턴이 왜 대중의 광기는 계산을 못 하겠다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그죠? 또 대신 설명을 드려요. 주식시장은요, 항상 대중의 광기 속에서 놀아요. 그 광기를, 그죠? 포멀하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 광기는 항상 거품을 만들어요. 그 거품이 얼마나 어떻게 진행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주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죠? 많은 사람들은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좋은 종목은 물려 있더라도 항상 기회를 줘요. 그죠? 근데 물려도,
배당을 주는 좋은 회사에 물려 있으면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물려서 뭐 본의 아니게 계속 들고 있다 보니까 배당을 막 받는 종목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막 상세도 해줘요. 그죠? 배당주는, 질문도 있었죠. 배당주 대응. 좋은 거죠. 막연히, 그죠? 막연히 배당주 하지만 그 배당주를 실제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지? 그죠? 의문을 가지게 돼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따로 해야 되겠다. 예, 어쨌든,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어쨌거나, 그죠? 이 근거를 제시하는 거죠.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세상을 주도했죠. 모든 것들은 엔비디아를 통해서 움직였죠. 근데 저는, 이게 의문점을 가졌어요.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는 약간 예외죠. 근데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어떤 독주, 거기에 편성해서 같이 급등.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저는 하이닉스를 다 팔았어요. 다 팔고 나니까 나쁜 게 보인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의문점은 항상 사람들은요, 직선 본능, 끝없이 똑같은 일이 계속 쫙 기하급수적으로 영원히 진행될 것처럼 착각 속에 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끝이 나요. 정점에 간다는 거죠. 과거에 그죠,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품 이런 거를 보게 돼요. 인터넷 세상에서 그죠, 야후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시스코가 어떻게 망해가는지, 무너지는지, 거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야, 시스코랑 엔비디아는 어떻게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죠. 다르죠. 그렇지만 같다 다르다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광기, 개인들의 광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저는 그 속에서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아닌 것을 내가 인정을 하는 시간이 진짜 긴 시간이죠. 한 10년, 20년 이상 많은 돈을 잃었어요. 이러면서 나이를 먹고 주식의 나이라는 게 생기니까. 인간의 나이도 있지만 주식도 나이를 먹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식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생각이, 대응이 달라져요. 30살짜리가 1살, 2살짜리를 설득시킬 방법은 없어요. 그죠? 30살짜리 아버지가 갓 태어난 애기, 1~2살, 2살 애기가 바닥에 누워있는데 그 애를, 그죠? 앉혀두고 아무리 설명을 한들, 경제를 설명한들, 걔가 알아들어요. 그런 개념을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이 흐른다고 나이를 먹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그에 비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세상 공부. 그래야 보이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맞지는 않지만 최소한 죽지는 않아요. 망하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하니까 완전히 꼭대기까지, 탑까지 내가 다 먹고 빠져나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진짜 재수로 어쩌다가 한 번씩 있을까? 그냥 적당히 요 정도만 무릎이다 생각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에서 사면 계속 빠지는 경우 있어요. 발바닥까지 가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요 정도가 어깨다 싶으면 분할 매도를 해요. 어깨다 생각하고 팔았는데 실제 보니까 배꼽에 판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팔은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수익이니까. 엔비디아가 매출이 계속 급증을 해요. 매출도 급증하고 이익이 급증을 해요. 근데 채권이 자꾸 쌓여. 외상거래라는 거죠. 그럼 주 고객이 누구지? 어디로 팔려나가지? 이래 보면 엔비디아는 오픈 AI, 그죠? 오픈 AI, 챗GPT. 이쪽으로 막 팔아요. 오픈 AI가, 그죠? 어떤 주 고객이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막 주도를 해요. 근데 오픈 AI는 어때요? 수익이 없어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뭔가를, 챗GPT를 엄청나게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엔비디아가 돈을 지원을 해줘요. 야, 우리가 너 지분 살게. 돈을 지원해 줄게. 그 돈을
투자를 받아요. 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요. 그럼 엔비디아는 오픈 AI한테 칩을 왕창 팔아먹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오픈 AI한테 지분을 투자를 해줘요. 그럼 그 돈으로 또 엔비디아 칩을 사와요. 그죠? 흔히 이런 건 뭐래? 펀지 거래? 약간, 그죠? 나쁜, 돌려막기, 카드깡? 이상한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뭐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얘네들만 보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또, 그죠? 이 오픈 AI에 엔비디아만큼 진심인 회사가 있죠. 손정의 회장,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어때요? 최근에 한 40% 정도 주가가 폭락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소프트뱅크도 오픈 AI에 올인하고 있는, 그죠? 대표적인 지분 투자 회사죠. 그런데 한 40% 정도 폭락했어요. 왜? 오픈 AI의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전히 엔비디아에 올인하고 엔비디아는 튼튼하다. 엔비디아는 문제없다. 올인을 하는 분위기예요. 모든 게 흘러가요. 최근에는 그죠? 최근에는 어때요? 구글이라는 게 제미나이 3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그죠? 투자했대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죠. 제미나이와 챗GPT, 그죠? 얘네들 인공지능은 신이 아니거든요. 인공지능은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냥 데이터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넣어둔 데이터를 합성을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엔비디아를, 그죠? 우리가, 추종, 제미나이를 추종, 오픈 AI를 추종, 적당한 선이 있어야 돼요. 챗GPT한테 뭔가를 끝없이 저도 막 질문을 던져요. 질문을 던지는데 말도 안 되는 답을 내놓는 경우도 허다해요. 저는 이제 약간 어떤 그런 비슷한 질문을 막 던지는데 얘네 한번 답변을 주면 그 답변을 쭉 자세히 보죠. 아, 이건 틀렸어. 이거는 구라.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사실인 것처럼 진짜 거짓말을 잘해요. 그죠? 저는 그래요. 인공지능 얘는 적당히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합성을 해서 알려주지만 이 속에는 거짓말도 엄청나게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아, 이게 위험하구나. 결국은 좋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죠? 데이터죠.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거구나. 저는 약간 그런 걸 느껴요. 어쨌거나 이건 중요한 거는 그죠. 세상은 지금 챗GPT와 제미나이 3 이 경쟁 구도로 가고 있죠.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 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죠. 범용 칩이라 그러죠. 범용이란 말은 뭐죠? 그냥 멀티. 원래는 그죠. 게임, 그래픽 게임 카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쩌지 하다 보니까 얘가 그죠? 얘가 인공지능에 최적화된 칩이야 하고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게임에 대한 그래픽 어떤 그런 카드보다는 그죠? 인공지능 전용 칩으로 이제는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범용 칩은 뭐죠? 멀티다 보니까 온갖 여러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어. 그죠? 끝없이 막 구동을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다 연산을 하고 다 기능을 갖고 있어요. 버튼이 있으면 이 버튼이 온갖 여러 가지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밥솥이 있으면 이 밥솥은 밥을 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밥의 기능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밥솥이 그죠? 밥솥 안에 밥하다가 심심하면 텔레비전하고 액정을 하나 달아가지고 TV도 나오게 해주고 또 TV 안 보면 유튜브 이런 거 봐라고 유튜브도 하게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연결 기능도 해주고 온갖 기능을 밥솥에 다 이어놨어. 그러다 하다 보니까
밥 한번 하려고 눌러놓으면 밥솥이 온갖 기능을 다 작동하면서 전기를 갖다가 무지하게 잡아먹어. 다른 집 밥통은 밥 하는데 전기를 한 100원치 먹는데 우리 집 밥통은 밥 하는데 전기를 한 10,000원치씩 먹어. 왜 그렇지? 그러니까 온갖 쓸데없는 기능이 다 작동하는 거야. 보지도 않는 유튜브가 지 혼자 막 작동을 해가지고 혼자 떠들고 있고 뭐 오늘의 일기예보가 어쩌고 저쩌고 혼자서 막 떠들고 막 난리를 지고 있어. 이게 밥통인지 뭔지 모르겠어. 그렇지만 이런 거를 표현하면 범용 밥통이라고 뭐 표현을 합시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엔비디아의 칩은 범용이 되다 보니까 온갖 쓸데없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요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런데 구글은 어떻게 했어요? 구글은 그전부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칩을 만들 거야. AI 전용 칩. 밥통이 밥만 잘하면 되지. 쓸데없는 그죠. 기능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막 열도 나고 막 문제가 생겨.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은 계속 자기만의 길로 갔죠. 그래서 AI 전용 칩을 개발을 했어요. 개발해서 써보니까 그 결과가 제미나이 3. 성능은 비슷해요. 뭐 누가 우위다 말 못하겠어요. 뭐 서로가 불편함이 없다. 비슷한 질문을 같이 던지면 어쩔 때는 제미나이가 훨씬 나을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데 구글에서 만든 이 칩은 어떻게 해요? 전기도 많이 안 먹어. 발열도 없어. 근데 비싼 성능을 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그동안에는 엔비디아만 쳐다보는 많은 기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구글로 갈 것 같아요. 왜? 인공지능 하면 지금 전 세계에 날린 게 뭐죠? 인공지능은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 그러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전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전력 관련주들이 확 오르고 액침 냉각이 막 오르고 온갖 테마가 형성이 돼요. 근데 구글이 만든 칩을 쓰다 보니까 발열도 해결됐어. 전력을 많이 먹는 문제도 해결됐어. 그러다 보니 전 세계 붐이 일나. 그러면 엔비디아께 안 팔려. 그럼 엔비디아에 투자한 그 많은 기업들은 뭐가 되죠? 아니면 챗GPT에 투자를 한 엔비디아는 또 뭐가 되죠? 엔비디아만 쳐다본 하이닉스는 뭐가 되죠? 앞으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전력 아니면 발열 문제 때문에 먹고 산다는 많은 기업들은 또 뭐가 되죠? 저는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이거는 위험할 수도 있다. 그죠? 젠슨 황의 말만 믿고 그죠? 끝없이 간다, 영원히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히 강자일 수는 없어요. 돈이 되면 새로운 것들이 끝없이 탄생을 해요. 그게 그죠? 당연한 논리죠. 제가 보는 이 구글의 탄생은 어찌 보면 엔비디아의 그죠?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토록 우리가 고민거리로 인공지능의 어떤 고민거리라고 생각했던 전력 문제, 발열 문제가 구글에서 해법을 내놨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하는 거죠. 구글은 AI 전용 칩이에요. 쓸데없는 기능이 없이. 그죠? 그래서 전기도 작게 먹고 발열. 그러면 이 칩은 어때요? 구글에 가고자 하는 것은 주문형 반도체. 그죠? 주문형 반도체라고 불러죠. 근데 이 주문형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전 세계에 없어요. 가장 근접하고 잘하는 데가 어디요? 삼성전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기가 구글 하면 같이 팍 오르는 거예요. 최근에 막 오르죠. 그래서 구글 제미나이가 강하면 강할수록 삼성전기가 돈을 잘 버는 구조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삼성전기가 또 구글 어떤 배경으로 막 치솟아 오른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다 파지 말고 들고 가자.
이런 말씀도 조금 드렸죠. 물론 저는 뭐 오르면 계속 분할 매도를 권유해요. 그냥 아무것도 그죠. 뭐 뭔가 영원하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